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사주 해설 제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28살 된 여자의 명식, 즉 곤명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게 되면 연주를 보게 되면 임신년, 무신월, 갑신일, 임신일에 임신시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그런 명식이 되겠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진사주 명리학은 지금 해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미월 정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정도 신유술 하게 되면 일단 1년 정도 일순환 하게 되는데 아직 신월, 유월, 술월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간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사주 전반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궁금해하는 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대립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일간에 대해서는 크게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 즉 양에 해당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대립목, 즉 큰 나무,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러한 큰 나무에 해당이 되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목적도 있지만 원래 나무가 꽃을 피우는 목적은 간목 보다는 은목인 을목의 용도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성목, 즉 다 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베어서 동량지막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동량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요. 작벌,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 간목을 베서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고, 옛날 같으면 큰 궁궐이라든가 큰 사찰 정도 짓는데 간목을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 산다라고 하는데, 살아서는 나무 같은 경우 굉장히 장수를 뜻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 인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인수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수격 이런 인수도 뜻하지만은, 인수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의 목숨 숫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일간들이 왕하게 되면 사람 자체가 목이 뜻하는 것은 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만 또 목이 왕하게 되면 또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명리 이론적으로 봤을 땐 식신상관, 특히 식신이 있어야 장수한다라고 하지만 목일간 내지는 목이 왕한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인수라고 해서 좀 오래 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것 죽어서, 즉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서 한 건물, 큰 건물 같은 경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건물을 천년 동안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목이 이것이 기본적인 간목에 해당이 되는 특성이 되겠고요. 간목이 태어난 원령이 가장 또 중요하죠.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태어난 원령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지나면서 신월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신월은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 맹추라고 합니다. 맹추, 그죠? 맹추라고 하는 것은 맹자를 써가지고 초가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가을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 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유술월, 특히 신월이라고 든가 6월 같은 경우는 금이 사령을 해서 금이 매우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이때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매우 약한, 가장 약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포태법은 그 12단계가 절태양생, 포태양생, 6대 관왕, 세병삼묘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데가 포 내지는 포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지라고도 이게 표현을 하죠. 둘 다 똑같은 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절지라고 하는 때가 가장 약한 때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금은 가장 왕합니다. 자,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 관살에 해당이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어떻게 돼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간목 일간은
약한데 7살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죠. 그러면 사주국세가 사주격국이 7살격 내지는 편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은 약하고 7살이 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 살, 즉 7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라고 하는 것은 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몸신자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간목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간은 경,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살이 중하다라는 것은 살은 왕하고요. 그 다음 신, 일간은 경, 가볍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죠. 저 7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질병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7살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7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화살하느냐, 아니면 칠사를 제하느냐 그러한 것이 관건이 되게 되는데 일간이 약할 때는 제살할 수 없다. 즉 중요한 포인트죠. 일간이 약할 때는 제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제살이라든가 상관제살이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병화로서 살을 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상관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정화로서 살을 제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간이 약할 때는 제살할 수가 없겠고요. 만약에 일간이 약한데 제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설교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사주 자체는 화라고 하는 식신 내지는 상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왕한사를 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월령이 신금인데도 연지의 신금, 일지의 신금, 그 다음에 시지에도 신금, 다 신금이죠. 이런 사주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간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지지 어디에도 뿌리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으니까 임수가 간목을 생해주지 않나요? 물론 임수가 간목을 생해주려고는 하겠죠. 뭐 인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간목의 지지에 뿌리를 내리는 것하고 그죠? 간목의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지지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가 흙에다가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려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전농업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우리 예전에 양파 같은 경우를 유리컵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 놓고 양파를 담아 놓으면 양파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양파가 죽지 않고 물을 빨아들여서 줄기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양파가 지지로 뿌리를 둔 건 아니죠. 그냥 그 유리병이라고 하는 그 유리병도 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유리병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양파라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죠. 바로 간목이 신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파가 유리병 안에 있는 물의 뿌리만 두고서 그냥 살아나는 것이 해당이 되지 뿌리를 두는 것은 아니죠. 간목의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해수라든가 아니면은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죠? 미토 같은 거 이런 데에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다른 데 자수라든가 신죽 임수 같은 데는 뿌리는 둘 수 없지만 그래도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생해주는 것은 생존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놓고 보는데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여건이 안 되고 계속 나를 공격하는 그런 여건에서 있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매우 좀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되겠죠. 7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직장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일, 업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7살이 저렇게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너무 왕해서 내가 해를 받을 수 있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트 폭력 같은 거 받는 사람들도 있죠.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구타를 한다고 해서 못 살게 구는 경우 이거는 남자로 인해서 여자가 굉장히 위해를 많이 받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법이 좀 어제 그제 법이 시행이 됐는데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괴롭힘 하는 거 이제 금지하는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게 되면 직장 내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고요. 또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냐면 내가 이 직장을 옮길까요?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보면 재성에 재성 편제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무토 자체도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토가 신중에 있는 무토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명리에 대해서 기초가 약간 부족하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인신사회에 있는 무토는 쓸 수 없습니다. 단 사중에 있는 무토만 쓸 수가 있겠고요.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인에 있는 무토는 쓸 수가 없다. 용신으로 취할 수도 없고,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통근해서 이 무토가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무토 자체도 뿌리가 없는 것인데 그냥 무토는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그냥 다시 금에 설계돼서 매우 미력한 것이죠. 재성도 용도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성이 연간이라든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재살은 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살인상생은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일간이 매우 약하다 하는 것이고, 이 일간이 의지할 때라고는 연간에 있는 임수는 무토가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리 무토가 약하다 하더라도 무토가 가로막혀 있어서 크게 용도가 없다라고 하면 시주에 있는 임성이 나를 그래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왕한 칠살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인성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성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살중신경하는 사주에 인성을 용신으로 써서 살인상생한다라고 하는 사주 국세가 되겠죠. 사주의 병이 되는 건 뭐예요? 칠살 관살이 너무 왕한 게 문제인 것이고요. 다행히 일간이 뿌리가 전무 거의 없지만 인성을 얻어서 그나마 살인상생할 수 있다. 즉 아무리 관살이 왕한 사주다 하더라도 이와 같으면 간목 일간이 하지 않고 인성을 용신으로 써서 살인상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주, 즉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의 명주께서는 어떤 것이 문제, 즉 궁금한 사항이 될까요?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은 바로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전에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다른 이제 역술가들한테 사주를 보게 되면 결혼을 늦게 해라, 즉 만원 늦을 만자 혼인혼자 만원해라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만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현재 뭐 28이면 적은 나이도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남자들을 이성 친구를 이렇게 사귀어 본 경우도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궁금한 건 내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일간이 왕하고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은 중에 관살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관살이 나한테 득이 되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관살, 즉 남자라든가 남편을 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돼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이와 같은 사주는, 이렇게 관살이 많은 사주들이 대부분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결혼을 좀 하게 되면, 왜냐하면 처음에 연애할 때는 눈에 서로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지 않고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많이 상대방의 이제 본성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나를 많이 힘들게 한다거나 해서 대개 보면 오래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결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애 폭력 같은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토가 힘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임수를 파하는 재성이 와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무술년이었잖아요. 그죠? 대운은 병호 대운이었고, 그러면 재성
그 식신 상관이 있어서 이 금을 제해해 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약하면 그 금을 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호대운 중에 무술연이 오게 되면 이 대운에서 화가 이 세운에서 들어오는 토를 생해서 이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이 토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신으로 쓰는 수를 파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관살의 영향을 내가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만약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잘린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내가 관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남자 문제로 인해서 좀 곤혹을 많이 치르게 되는, 많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무턱대고 간목일간이 편지를 보았으니까 이거 뭐 문서운이 있다 내지는 재물운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좋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가 파극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또 언제 합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걱정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관살이 많으니까 또 그냥 단편 놀이식으로 관살이 많으니까 공직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살이 많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다자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이 적당히 한두 개 있어서 나한테 좋게 작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 관살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관살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떤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험직, 안 좋은 좀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고요. 그래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살인 상생하기 때문에 공직에 뭐 전혀 못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간이 인이라든가 해라든가 묘의 뿌리가 있은 연후에 살인 상생된다거나 뭐 제사하는 여건이 아닌 상황에서는 공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직급이 높은 약간 고위직에는 들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 무술년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깨졌기 때문에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시험 합격할 운이 굉장히 없었을 것이라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기해년인데 지천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요. 연에서 지지로 해수가 들어오는데, 해수가 들어오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요 기토라가 들어오게 되면은 간목 일간하고 탐합을 하게 돼. 갑기합에서 토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재성하고 이게 정을 주기 때문에 이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정신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쪽으로 정신이 집중해서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재성이 와서 나하고 이렇게 탐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타 뭐 유흥 오락이라든가 아니면 재성이니까 돈 문제 같은 것이 연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기 정도의 시험 보는 것은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좀 힘들고요. 이후에 좀 수가 좀 살아나는 그런 때가 된다라고 하면 좋다니까 전반기 시험은 좀 득을 볼 수가 없겠지만 하반기 시험에 수가 좀 득세하는 그런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결혼을 그러면 언제 할까요? 자, 지금 뭐 만혼하라고 해서 늦게 결혼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지금까지 뭐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정작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일단 짝을 만나서 한 집안을 이루는 것이 뭐 보편타당한 그런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럼 결혼을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대운을 보게 되면은 병호 대운 중에 있겠고요. 병호 대운 중에 지금 28이고 좀 있으면 30 되면 을사 대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병호 대운, 을사 대운이 이 사주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봐야 되겠고요. 무조건 뭐예요? 간목일간이 관살, 신금운이 들어오거나 정관이 신금이 들어오거나 관살인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결혼할 수 있다. 이건 좀 막연한 생각이고, 이 사주가 지금 금이 너무 왕해서, 살이 너무 왕해서 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여건이 좀 좋아져야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약한 일간이 생조를 받는 그런 운이 와야 되는데,
병오대운, 을사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화운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기운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간목의 기운을 도와주는 역할은 아니죠. 사주 원국 자체에서도 금이 넘어와서 왕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도 좀 무리가 되는데 나의 약한 기운을 또 화운이 오게 되면 또 빼게 되죠. 그러면 대운 자체에서 이거는 극설교집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오대운, 을사대운 3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을사대운이 좋을 것 같지만은 이 을사대운은 사신합하면 다시 수가 되죠. 이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병오대운 같은 경우에는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나쁘다. 그러니까 20대에 결혼하기는 좀 힘들겠고요. 을사대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혼인할 수 있는 운은, 즉 일간이 어떤 생조 내지는 어떤 일간이 왕해지는 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신이 합해서 수가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간이 그냥 부신되는 그냥 뿌리 없이 그냥 생조만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벙 떠 있다 그럴까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좀 땅속에 박혀야지만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없이 위에 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류한다 그러죠. 떠돌아다닌다고 하죠. 마치 부평초와 같다 그랬어요. 부평초, 그죠? 부평초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개구리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밥. 우리 논에 가게 되면 개구리밥 많이 보셨죠? 이 개구리밥이 마치 뿌리가 땅에 없어서 바람 불면 이렇게 흘러가고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또 그쪽으로 흘러가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부평초. 노래에도 있죠. 부평초 같은 내 인생,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이 저렇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간 부평초와 같은 것이고, 임수로서 내가 생존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수는 어떻게 돼요? 많은 물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 떠 있는 거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이분이 결혼한다라고 하면, 을사대운도 만약에 결혼한다라고 하면 이혼을 할 확률이 좀 많겠죠. 수가 왕해지는 때 내지 이런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정착해서 혼인을 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돼요? 40세, 즉 갑진대운 정도가 돼야지만 혼인을 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또 갑진대운 안에서 세운을 또 놓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대운만 놓고 봤을 때 병호 을사대운은 좀 약간 일간 간목한테 불리한 그런 대운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남자의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관설이 많다 보면은 좀 그쪽에 많이 생각이 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빨리 약간 하위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빨리 공직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내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하고 공부하고 자기 마음 수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풀이하게 좀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겠고요. 이후 좋은 남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사주 궁합 같은 거 한번 보면서 괜찮은 남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목이 있는 남자, 즉 간목, 일간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상대방이 만나면 좋겠는데, 나무만 많은 그런 남자보다는 지지로 수가 있어야지만 인신충 같은 것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수목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그러나 수보다는 목이 좀 많은 남자를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전 사주 해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사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다음에 또 좀 세밀하고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